자, 안녕하세요. 개발자 테드입니다. 자, 어디, 자, 잠깐만요. 네. 이게 잠시만요. 제가 이걸 가려놓으니까 채팅이 안 보이네. 네. 네, 검은색 브라자님, 검은색 부자라님, 전 깜짝 놀랐네요. 테드라면서 왜 김정식 씨처럼 생기셨나요? 저는 딱 누가 봐도 김태우인데, 김태우처럼 생겼는데. 네, 아무튼, 네, 이제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네, 지난 한 주 이제 좀 걸렀고요. 이제 지난 방송에 지금 갑자기 헤매네요 제가. 자, 이제 방송을 시작해 볼게요. 일단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구글 애널리틱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구글 지난 방송에서, 그러니까 지지난주였죠. 지난 방송에서 구글 애널리틱스에 대해 이제 어떤 그 개념이나 어떤 간단한 원리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진짜 아예 그 구글 애널리틱스 페이지 들어가서 이렇게 생긴 페이지 들어가서 그냥 각각 화면들 막 들어가 보면서 여긴 무슨 화면이고 저긴 무슨 화면이고 이렇게 아예 서비스 자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네. 검은색, 네. 지구님 방금 그 발언, 네. 하여튼 김정식 씨, 네. 아무튼 잘 모르는 분이지만 반갑습니다. 김정식 씨,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 페이지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사실 그 이제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회사, 그 회사 계정에 있는 이제 로로몰이라는 그 저희가 이제 쇼핑몰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이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화면, GA 화면에 들어가면 숫자들이 되게 예뻐요. 예쁘게 잘 들어가 있고 막 그래서 그거 보고 얘기하면 참 좋겠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 회사에서 이제 미운털 박혀갖고 쫓겨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아쉽지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코드배틀이라는 사이트에 대해서 이제 애널리틱스 적용해 놨거든요. 그래서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모든 계정에서 코드배틀이라는 거 여기 보이시죠? 영어로 코드배틀. 네, 이제 요거의 요 화면들을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숫자들은 별로 없습니다. 뭐 사용자 수도 얼마 안 되고요. 근데 아무튼 이거는 지금 이거는 어떤 화면이다. 그리고 이 개념은 무슨 개념, 이 용어는 무슨 용어다. 뭐 이런 거 얘기할 거니까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리고 일단 구글 애널리틱스도 이게 이제 당연히, 이거 당연한 얘기인데 무슨 뭐 한두 시간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뭐 이렇게 진짜 전체를 다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아닐 거예요. 진짜 이것만 해서도 이제 책이 막 몇 권이 있을 거고요. 막 이렇게 이제 강좌나 이런 것도 엄청 많고요. 근데 이제 저는 오늘 하려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심지어 이제 저도 이제 뭐 그런 걸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모든 거 되게 잘하는 그런 어떤 데이터 분석 구글 애널리틱스의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냥 좀 쓸 줄 아는 수준인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는 일단 뭘 공부할 때도 이렇게 그냥 두꺼운 책을 읽기 전에 대충 이게 뭐구나 라는 거 이렇게 이제 감 잡고 이제 보는 거랑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두꺼운 책 보는 거랑은 이 어떤 효율의 차이가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방송을 통해서 구글 애널리틱스가 대충 이런 거구나 라는 거. 요 정도 이렇게 이제 감 잡으실 수 있는 그게 이제 저의 목표예요. 그리고 이제 뭔가 좀 더 자세히 공부하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해서 이제 제가 여기다 이제 몇 개 링크를 달아놨어요. 일단 애널리틱스 고객센터. 요게 이제 애널리틱스에서 이제 이렇게 정리해 놓은 내용들이겠죠. 여기 뭐가 많아요. 여기 보면 여기 되게 뭐가 많고요. 그러니까 설명서 같은 존재죠 이게.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도 보면 뭐 막 영상으로 많이 해놨어요. 요 채널 들어가 보면 이게 지금 구글 애널리틱스뿐만 아니라 이제 막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좀 구글 애널리틱스의 직접적인 것들만 좀 찾아서 보시면 도움이 될 텐데 한 가지 큰 단점이 영어입니다. 그래서
예, 영어에 약하신 분들은 사실 여기는 크게 이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사실 그 이외에도 구글링 해보면 사실 구글 애널리틱스가 워낙에 강력한 데이터 분석 어떤 서비스, 툴이다 보니까 여러 블로거들께서 예, 참 이게 잘 정리해서 이렇게 올려주신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보면 아마 좀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다. 아무튼 그 전에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이제 방송을 좀 먼저 이렇게 보고 이런 감 잡는 방송을 보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애널리틱스에 이제 뭐 가입을 하고 뭐 사전에 어떤 원리가 있고 뭐 어쩌 이런 거는 지난 방송 요 지금 이제 제가 지난 방송 항상 정리해 놓는 블로그인데 네이버에서 프로그래밍 방송이라고 검색하면 블로그 검색 결과 메뉴에 뜹니다. 요거 쭉 내려보면 이제 26회 방송 1월 15일에 했었죠. 요거 들어가 보면 이제 요 방송에서 요 방송에서 뭐 좀 그 어떤 배경적인 내용들 구글 애널리틱스의 어떤 배경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좀 한번 했어요. 방송.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걸 리바이벌은 안 하고요. 바로 이제 애널리틱스 화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들어와서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할 건데 이런 데 보면 뭐 사용자 세션 수, 뭐 이탈률, 세션 시간 뭐 이런 어떤 내용들 있잖아요. 활성 사용자, 뭐 소스, 매체 막 이런 거. 그래서 어떤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먼저 좀 한번 이렇게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자. 해서 이렇게 주요 개념을 먼저 써봤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애널리틱스에 보면 이거를 영어로 설정할 수도 있고 한글로 설정할 수도 있고 그래요. 이게 이제 지금 바로 보여드리면 네, 바로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 애널리틱스 어드민에서 이제 볼 수 있는데 사실 어떤 경우에는 영어로 보는 게 훨씬 나은 경우들이 많아요. 이렇게 설명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이제 검색해서 볼 때 한글로 이렇게 이제 써놓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영어 원문 기준으로 이렇게 설명을 써놓은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알고 매칭 뭐 예를 들면 실시간이 뭐 예를 들어 그 영어로는 뭐 리얼타임으로 써 있다 뭐 이런 어떤 매칭을 좀 알면 좋은데 그리고 이제 애널리틱스 들어가서도 이제 설정 자체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좀 요 톱니바퀴가 보통 설정을 의미하죠. 여기서 이제 요 설정 들어오면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여기서 이제 사용자 탭 눌러서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언어를 바꿀 수 있어요. 한국어로 되어 있는 거를 제가 만약에 영어로 바꾼다 하면 다시 애널리틱스를 리프레시 했을 때 이게 좀 리프레시를 해야 바뀌어요. 그냥 링크 누르고 하면 이 화면 안에서 리프레시를 제대로 안 하고 넘어가고 안 바뀌는데 이렇게 영어로만 나오죠. 영어로만 뭐가 나오죠. 자, 그래도 이제 하여튼 오늘은 여기는 한국이고 한국어가 훨씬 익숙하실 테니까 특히나 이제 처음 쓰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더더욱이 한글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글로 바꾸겠습니다. 네, 이제 한글로 이제 바뀌었어요. 얘가 종종 이제 한 방에 안 바뀔 때가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제 생겼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개념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미리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이제 유저, 사용자. 일단 저는 요 한글 기준으로 얘기를 할 테니 보시는 분들께서는 여기 사용자가 여기 영어로는 유저구나 이렇게 이제 매칭하면서 좀 그냥 둘 다 얘기할게요. 네, 사용자, 유저. 요거는 이제 애널리틱스에서 뭘 의미하냐면 어떤 이제 사용자이냐 한 명 한 명.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들어갔어요. 제가 어떤 웹사이트에 들어갔어요. 그럼 저 한 명 쳐주고요. 다른 사람이 또 웹사이트 들어갔어요. 그걸 또 한 명 쳐주고요. 그러니까 몇 명이 들어왔냐.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는 사용자 이외에도 세션이라는 개념도 존재하고요. 그냥 일반 페이지 뷰라는 개념도 존재해요. 지난 방송 때 제가 페이지 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냥 동일한 사람이라도 어떤 페이지를 되게 더 많이 들어가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그 특정 페이지에 대해서 뭐 홈화면이다. 그럼 홈화면에 대해서 몇 명이 들어왔냐도 되게 중요한 정보지만 몇 번 이 화면이 노출됐냐도 되게 중요한 정보인 거예요. 어떤 다른 의미에서 다른 용도로 쓰이겠죠. 분석할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용자란 개념, 세션이란 개념 또 바로 설명할 건데, 그리고 아예 그냥 페이지 뷰라는 어떤 게 방문, 그냥 단순 방문이라는 개념, 이런 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아무튼 동일 인물이면 한 명으로 어떻게든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려 그러면 쿠키라는 거에 이제 정보를 저장하는데, 이 웹 브라우저에서 이 쿠키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제가 나중에 이제 하나 싹 모아가지고 이런 비슷한 놈들, 그리고 HTTP 프로토콜이라는 어떤 주제로 다 묶어가지고 이제 방송을 또 이제 한번 할 건데,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브라우저에 어떤 이렇게 제가 페이지 접속했을 때 뭔가 이렇게 정보를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냥 저에 대한 정보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에 대한 정보를 저장해 놓고 다시 어떤 이렇게 이제 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너구나 하면서 이제 동일 인물로 이제 간주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들어가면, 이건 어차피 한 사람. 계속 테드가 들어왔네. 그럼 계속 한 사람으로 쳐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제 요게, 제가 지금 컴퓨터에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한번. 그래서, 너 하고 알았어요. 근데 제가 제 핸드폰에서 들어갔어요. 이렇게 되면 사실 별도의 그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이제 저의 이름이 뭐다, 혹은 저의 뭐 아이디가 뭐다를 임의로 지정해갖고 이렇게 딱 해놓지 않는 이상, 이 지금 브라우저나 제 핸드폰 입장에서는 이게 제가 들어왔는지를 알 수가 없죠. 알기가 어렵죠. 특별히 뭔가 이게 그런 방법을 지정해 놓지 않았다면.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구분을 보통은 못한다. 이게 이제 보통은 이걸 구분을 못하다 보니까 밑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어떻게든 구분해보겠다고 또 몇 개 기능이 들어가긴 했어요. 그거는 이제 쭉 얘기하면서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그거예요. 동일 인물이면 한 명으로. 이게 이제 사용자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션. 참 이 세션이란 말 많이 나오는데, 이 프로그래밍, 웹 관련된 이제 그러니까 웹이죠. 웹의 세계에서 보면 이 세션이란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근데 다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느낌인 건데, 일단 구글 애널틱스에서의 세션의 개념은 이래요. 어떤 사용자가 이어져 있는, 사용자에 대해서 그 어떤 이어져 있는 활동의 묶음.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이게 사실 그냥 이렇게 단순 어떤 정의로만 쓰려 그러면 막 좀 이렇게 설명드리기가 힘들어. 그래서 예를 드는 게 이제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자, 출근길에 제가 이제 어떤 뭐 쇼핑몰이에요. 어떤 쇼핑몰에 구글 애널틱스를 딱 이렇게 이제 연동을 해놨어요. 이렇게 이제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제 분석할 수 있게 됐어요. 어떤 쇼핑몰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분석 대상인 거예요. 사용자인데 저 이제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이제 출근길에 향수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쇼핑몰에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향수 생각나서 이제 향수 찾는다고 검색도 하고 뭐 어디 다른 상품도 보고 누르고 다니면서 이제 막 웹서핑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찾았으면 구매를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뭔가 행동들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뭔가 끝났어. 끝나고 나서 이제 좀 이렇게 한참 지나고요. 다시 이제 점심시간 때쯤에 커피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 쇼핑몰에서는 커피도 팔아요. 그래서 커피가 생각나서 들어가고 또 커피 검색해서 뭐 이렇게 찾고 뒤지고 뭐 해갖고 여기는 커피 안 파네? 내가 원하는 커피가 안 파네? 하고 그냥 나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또 한 거예요. 이때 오전에 이제 출근길에 제가 들어가서 뭔가 일련에 했던 활동들, 그리고 이제 점심 때 커피 생각나서 들어가고 했던 그 일련의 활동들, 얘네 이 두 덩어리는 뭔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고 관련이 돼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반대로 이 두 덩어리 사이에는 별로 관계가 없다. 이렇게 덩어리 안에서의 활동들은 다 뭔가 연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활동 때는 향수 생각나서 들어가고 그거에 이어서 뭐하고 이렇게 이제 했다면 두 번째 점심시간 때 들어왔었던 거는 또 다른 어떤 활동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어떤 그 연관성이 깊은 어떤 그 활동들의 묶음, 얘네들은 얘네들대로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제 묶어서 이거는 확인해야 된다. 요거 이제 요런 개념에서 이거를 세션이라는 개념으로 묶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조금 이게 세션이라는 개념이 조금 이제 사실 이게 어떤 기능적인 어떤 의미 자체는 그래요. 뭐 이렇게 해서 구글 애널틱스에서는 결국은 이게 30분 제한으로
그냥 30분, 이게 다음 활동까지 이어질 때 30분 안에 뭔가 이어지면 그냥 한 세션으로 봐요. 그리고 어디 이제 딴 데 갔다가 30분 넘어서 오면 다른 세션으로 보고,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그냥 간단한데 왜 굳이 이런 세션이라는 개념 새로 만들어서 그렇게 했느냐? 저는 사실 이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분석을 하는 이유가 그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알아야 이런 세션이라는 개념을 분석할 때 뭔가 이제 이해하고 써먹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운스 레이트라는 게 있어요. 이제 한글로는 이탈률이라고 이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요게 지금 사실 한글로 보면 이게 이제 사실 바운스 레이트 지금은 고쳐져 있나 모르겠는데, 이게 바운스 레이트 있고 엑싯 레이트였나 뭐 그게 있는데, 사실 좀 다른 개념인데 너무 또 거기까지 가면 헷갈려요. 그냥 일단 이탈률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 사용자가 외부에서 이제 어떤 뭐 링크를 누르던 뭘 누르던 배너 같은 거 광고를 보고 누르던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을 했다가 그냥 나간 거예요. 어떤 활동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스크롤도 하지 않고 그냥 들어왔다가 바로 나간 애들. 이게 사실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이게 되게 많은 이유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어떤 사이트를 우리가 만들어 놓고 마케팅을 안 하면 당연히 들어오는 사람이 아예 별로 없겠죠. 들어오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려 그러면 당연히 광고를 해야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어떤 뭐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데서 광고 뜨면 어때요? 일단 별로 누르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내 어떤 관심사가 좀 있거나 아니면 실수거나 어떻게 했거나 눌러서 들어갔으면, 그러고 나서도 사실 딱 첫 인상에서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바로 나오지 않으면 사람들은 거기서 뭘 이렇게 찾지를 않죠. 저부터도 그렇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탈률이라는 개념을 측정을 하고 얘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이제 어떤 웹사이트를, 이게 이제 마케팅을 고도화하는데 되게 중요한 이유, 그 어떤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이탈률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세그먼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세그먼트. 세그먼트는 뭐 그냥 한글로도 이제 세그먼트라고 해놨는데, 이거 괜히 무슨 뭐 한글로 부분, 뭐 구획, 뭐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더 헷갈릴까봐 그냥 아마 이제 한글로도 세그먼트라고 써놓은 것 같은데, 일단 데이터를 세그먼트라는 개념을 생각하기 전에 그냥 어떤 데이터를 본다면 일단 전체 데이터겠죠. 뭔가 쌓여있는 전체 데이터. 근데 이 전체 데이터는 사실 여러 어떤 종류가 다 들어와 있죠. 예를 들어 어떤 홈에 이제 사람들이 막 방문했어요. 그래서 그런 방문 기록들을 다 남겼어요. 근데 나이가 되게 많이 드신 분들이 들어오기도 했고, 30대 미만의 사람이 들어오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모바일로 들어왔고, 어떤 사람은 뭐 데스크탑에서 들어왔고, 어떤 사람은 구매를 했었던 사용자고, 어떤 사람들은 처음 방문한 사용자고, 뭐 이런 되게 여러 종류가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면 그 어떤 속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제 모바일 사용자랑 PC 사용자,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되게 그 결과가 되게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구분해서 이렇게 좀 보질 않으면 그냥 뭔가 상쇄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모바일로 들어왔던 사용자들은 뭔가 그 유의미한 활동을 되게 많이 했고 엄청 막 괜찮아요. 막 구매도 하고 막 난리 났어요. 근데 이제 PC로 들어온 사용자들은 거의 뭐 들어오면 그냥 바로 나가.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그래서 이탈률을 측정을 했는데, 그냥 전체에 대해서 이탈률을 측정을 하니까 이게 상쇄가 된 거예요. PC 버전에서는 되게 지금 문제가 있어서 뭔가 그렇게 많이 나가는 건데도, 모바일이 워낙 지금 모바일로 들어온 사람이 워낙 퀄리티가 높다 보니까 상쇄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예를 들어 PC 이탈률은 95%였고 뭐 모바일 사용자들은 이탈률이 50%였어요. 그런데 이제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이탈률을 딱 봤더니 70 몇 %인 거예요. 그냥 그거 보고선 이탈률 뭐 그렇게 나쁘지 않네 하고 그냥 넘어가면 이건 문제라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세그먼트를 구분해 놓고 모바일 사용자 따로, 그래서 세그먼트라는 건 그거예요. 어떤 조건, 특정 조건을 걸어갖고 데이터를 구분해 놓는 거. 그래서 어떤 전체 데이터의 부분 집합을 대상으로 놓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이제 분석들을 하는 거죠. 이탈률도 보고 구매
전환율도 보고 뭐 이런 거, 매출이 얼마가 났고 뭐 이런 것도 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모바일 사용자, 그래서 그런 어떤 구분들이 필요해서 이제 본다. 얘기를 하다 만 게 그거죠. 방금 그래서 그런 경우에 PC 사용자가 이탈률이 95%면 이건 뭐 문제가 있는 거죠.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을 할 수 있는 거죠. 세그먼트를 구분해 놓고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그먼트 구분해 놓는 것들도 이제 많이 있다. 일단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디폴트로 막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그리고 세그먼트도 사실 그 템플릿처럼 뭔가 선택할 수 있게 미리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미리 이렇게 정의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따 이제 화면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거기에 없으면 제가 어떤 그 세그먼트에 들어갈 어떤 특정 조건 이런 거를 제가 만들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식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UTM 매개 변수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좀 이따가 이제 어떤 뭐 획득이나 뭐 이런 화면에서 이제 얘기 다시 할 건데, 유입 출처.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네이버에서 검색을 통해서 들어왔거나 아니면 페이스북에 있는 광고를 통해서 들어왔거나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하려 그러면 어디서 들어왔는지를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링크를 예를 들어 어디다 이제 광고 돈 주고 뭐 어떤 파워블로거한테 뭐 이거 좀 링크 좀 달아주세요 뭐 했어요. 이렇게 링크를 자체적으로 다른 데다가 막 이렇게 뿌릴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뿌려진 링크를 통해서 뭔가 들어왔을 때 얘는 어떤 링크고 쟤는 어떤 이렇게 이 유입된 어떤 경로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분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그 URL들 뒤에 붙는 UTM 파라미터들, UTM 매개 변수들인 거예요. 요거는 이제 웹에 대한 어떤 개념이 지금 없으신 상태에서 들으면 좀 되게 헷갈리실 건데요. 예를 들면은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 화면 보이시죠? 예를 들어 이제 네이버에 들어가요. 네이버에 들어가는데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주소를 치고 들어가죠. 근데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 파라미터로 무슨 뭐 키는 1,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URL 뒤에 이렇게 붙는 거 많이 보셨죠? 이런 식으로 이제 붙으면은 여기에 이제 네이버닷컴에다가 이렇게 그 페이지 주세요라고 요청을 할 때 키라는 거에 값에다가 이제 1, 2, 3, 4, 4를 담아서 이렇게 보내줘요. 그러면은 네이버 서버에서 웹 서버에서 받아가지고 키라는 값이 1, 2, 3, 4, 4가 왔네. 그걸 이제 써먹어서 뭐 어떤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렇게 뭐 HTML 만들 때 쓴다거나 뭐 그런 식인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뒤에 파라미터를 붙일 수 있는데 이렇게 UTM 뭐 캠페인은 뭐 무슨 뭐 배너 뭐 이런 배너 온라인 세일 뭐 이런 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뒤에 이렇게 파라미터를 붙일 수 있다 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붙여서 들어가면 사실 서버에서 받을 때도 이제 알고 있지만 이 페이지 자체에서도 얘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얘가 뭔지를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값을 가지고 이제 애널리틱스가 그 뭔가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 거죠. 이 페이지는 들어올 때 UTM 캠페인 값을 온라인 세일이라는 값을 갖고 있었어 라고 이제 알고 그래서 그걸 기록을 해주는 거죠. 뭐 그런 식이에요. 그렇게 되는데 그런 거의 종류가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그냥 많이 쓰는 거 그냥 3개에 대해서만 이제 얘기를 할 건데 방금 쓴 게 이제 UTM 캠페인이라는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UTM 소스가 있고 UTM 미디엄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 페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좀 이따가 제가 지금 실수를 했네요. 네, 제가 지금 화면에 이제 브라우저를 이제 2개를 띄워놓고 이제 하고 있었는데 지금 따로 보고 있던 화면에서 제가 이렇게 뻘짓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지금 뭐 하나 했겠죠. 다시 예를 들면 네이버에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파라미터 없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요 URL 뒷부분에 이렇게 UTM
캠페인은 무슨 뭐 온라인 세일 뭐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를 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링크를 어디 뭐 이렇게 여기저기 뭐 블로그에 올리든 아니면 페이스북에 올리든 할 때 요 그 랜딩 해야 되는 이게 이제 요 페이지 있잖아요. 우리가 뭐 만드는 어떤 이벤트 페이지 같은 거 그런 거 뒤에다가 요거를 이렇게 맞춰서 넣어요. 이런 UTM 캠페인 무슨 뭐 UTM 소스는 무슨 뭐 네이버 그래갖고 뭐 UTM 그다음에 뭐 또 뭐 있죠? UTM 미디엄. 네. 미디엄은 뭐 배너 뭐 이런 식으로 해놨다. 그러면 이제 온라인 세일 무슨 뭐 2018 여름 뭐 온라인 세일 뭐 이런 거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캠페인 중인 거고 그래서 네이버라는 소스를 통해서 그 네이버에 있는 어떤 배너라는 방법 매체를 통해서 뭐 들어왔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이렇게 만약에 들어오면 이 페이지에서 이제 그 지난 방송 때 구글 애널리틱스의 어떤 원리를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 서버로 어떤 정보를 보내는데 접속된 어떤 방문 정보를 보내는데 이때 캠페인이 뭐고 소스가 뭐고 미디엄이 뭐고를 같이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집계가 되는 거죠. 구글 애널리틱스에.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설명을 하면 이 캠페인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 그래서 무슨 활동을 통해 온 거냐. 이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뭐 반값 할인을 통해서 왔니? 아니면 썸머 세일을 통해서 왔니? 뭐 이런 거죠. 네. 자꾸 헷갈리네. 여기죠. 네, 캠페인. 그래서 무슨 활동을 통해서 온 거니? 인 거고요. 그 다음에 소스라는 거는 UTM 소스라는 이제 이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어디에서 왔냐 이거죠. 네이버에서 왔니, 구글에서 왔니, 인스타에서 왔니 뭐 이런 거 어디에서 왔냐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디엄이 이제 매체를 의미해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 이거죠. 네, 방법인 거죠. 매체, 방법. 그래서 직접 주소창에 뭐 쳐서 왔니, 아니면 검색해서 왔니, 아니면 광고를 클릭해서 왔니, 뭐 이런 류들을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지정을 해서 이제 올리는 거죠. 링크 같은 거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막 뿌려져 있는 링크를 통해서 사람들이 내가 만든 어떤 이벤트 페이지에 들어올 때 전체 100명의 방문자 중에 30명은 네이버에서 왔구나, 20명은 인스타에서 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어떤 캠페인 통해서 뭐 50명은 반값 할인 통해서 왔고 50명은 썸머 세일 통해서 왔네, 뭐 이렇게 그런 어떤 구분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요 개념 중에 하나 중요한 거, 이것도 중요한데 이벤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영어로도 이벤트, 한글로도 이벤트. 얘는 이제 얘가 아닌 걸 다시 먼저 설명하면 다른 애들은 이렇게 이제 페이지에 무슨 방문했고 뭐 이탈률이 얼마고 이런 거를 계산을 할 때, 그러니까 뭔가 집계를 할 때 이제 그 페이지의 방문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이제 페이지 뷰라는 어떤 값을 보내는데 구글 애널리틱스의 그 자바스크립트가 그래갖고 페이지 딱 들어왔을 때 딱 보내요. 그때 그냥 한 번 딱 보내요. 들어올 때. 그래갖고 배경 정보들이며 뭐며 막 캠페인이 뭐였고 소스가 뭐였고 이런 거랑 이전에 뭐 이전 주소가 뭐였고 이런 거 다 뭉쳐가지고 딱 보내줘요. 그걸 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거고, 그거 이외에도 우리가 이제 분석하고 싶은 게 여러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어떤 화면에서 뭐 스크롤을 얼마나 했니,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떤 특정 버튼들을 몇 번이나 눌렀니,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이런 거는 어떤 페이지가 떴을 때 집계하는 거랑은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그런 류들. 그래서 이제 말도 이벤트인 거예요. 그 어떤 이벤트적인 거다 이거죠. 이게 좀 특수한 상황들. 방금 말한 것처럼 버튼 클릭, 혹은 스크롤 했니 안 했니, 혹은 뭐 다른 거. 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그런 류들. 별도의 것들을 이렇게 집계할 수 있다. 그래서 집계를 할 때 이렇게 세 개의 어떤 정보 단계를 이제 둬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벤트 카테고리, 이벤트 액션, 그리고 이벤트 레이블이라는 어떤 세 개의 단계로 정보를 나눠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떤 뭐 화면에, 홈 화면에서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몇 번이나 눌렀나 뭐 이런 거를 집계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벤트 카테고리에 이제
네, 이벤트 카테고리에 이제 홈이라고 넣고 이벤트 액션에 액션 뭐 무슨 활동이냐 버튼 클릭이라고 넣고 이벤트 레이블에 이제 그 버튼의 이름 같은 거 뭐 회원가입이다 그러면 회원가입 버튼 뭐 이런 식의 그런 식으로 이제 정보를 구조화해 갖고 이제 넣는 거죠. 단계를 나눠서 그런 식으로 집계를 하면 이제 뭐 홈 화면에 그 회원가입 버튼 몇 번 눌렸지 이런 게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오래 걸렸어요. 개념 설명하는데 저 오늘 만약에 이게 지금 설명을 하는데 다 못한다 하면 이게 이제 9시 땅땡 했을 때 만약에 끝나지 않는다. 아니죠. 8시 전 이제 방송 시간 기준으로 이제 1시간에 딱 맞추려고 그러는데 55분에 시작했으니까 8시 55분에 딱 안 끝나면 다음으로 또 이제 넘깁니다. 오늘 최대한 빨리 끝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각각 화면들 들어가 볼까요? 네. 자, 일단 홈 화면 들어볼게요. 여기가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 화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모든 계정 중에 이제 코드 배틀이라는 제가 이제 그 속성을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홈 화면에 보면 뭐가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 홈은 그 어떤 요약된 주요 정보들을 노출해주는 화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 하면 막 여러 가지 정보가 있을 거잖아요. 걔네들 중에 이제 주요 정보 몇 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통 우리가 대시보드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어떤 대시보드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있죠. 그래서 아까 설명했듯이 사용자, 세션, 이탈류, 세션 시간 뭐 이런 게 지금 바로 딱 나오고 활성 사용자가 몇 명이었냐 뭐 이런 거 막 나오죠. 그리고 이제 방문 시간대하고 위치하고 막 이런 것도 나왔고요. 기기가 이제 뭐 데스크톱에서 얼마, 모바일에서 얼마 뭐 이런 거고 이제 주요 방문 페이지들이 뭐였다 뭐 이런 거 뭐 이런 게 쫙 나오죠. 그래서 아까 설명했지만 사용자 67명의 그 유니크한 사용자가 이제 그 방문을 했는데 세션이 69회 지난 일주일 동안 이거 지금 지난 7일 동안이에요. 기본 설정이 제가 일단 7일로 돼 있어서 이 얘기는 뭐냐면 67명 중에 예를 들면 몇 명이 세션을 2개를 더 만든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2명이 2번 들어왔으면 세션 2개가 더 생겨갖고 딱 69가 된 거죠. 그럼 나머지 65명은 그냥 한 번만 방문하고 나간 거죠. 암울하죠. 사이트가 이러면 안 돼요. 아무튼 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홈 화면은 그런 거고 자 이제 맞춤 설정에 보면 이렇게 대시보드, 맞춤 보고서, 저장된 보고서, 맞춤 알림 이렇게 했는데 이건 제가 사실 지금 제 개인 사이트에는 지금 제대로 해놓질 않아가지고 들어가 보면 이게 뭐가 없어요. 대시보드도 이렇게 뭐가 만들어 놓은 게 없다 그러고 맞춤 보고서도 없다 그러고 뭐 이래요. 다 없어요, 그죠? 저장된 보고서도 없고 맞춤 알림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면 일단 대시보드는 내가 꾸민 현황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전에 홈에도 뭐가 막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홈은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홈은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구글이 그냥 이렇게 뭔가 마련해 놓은 한 세트인 거죠. 근데 그거 홈에 있는 거 이외에도 제가 뭔가 이렇게 딱 좀 보고 싶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게 하나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런 애들을 보고 어떤 때는 저런 애들을 보고 이런 어떤 현황판들이 종류가 여러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현황판들을 내가 이제 만들어 놓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만들고 싶으면 이제 이렇게 만들기 누르고 들어가서 뭐 하면 되겠죠.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만들 거야. 그래서 대시보드 생긴 거나 뭐 이런 거 나오죠. 그리고 이제 맞춤 보고서는 일단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도 그냥 리포트에 하는 형태인 건데 대시보드가 어떤 현황판처럼 표나 그래프나 막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보여주는 거라면 이제 맞춤 보고서 이런 리포트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문서처럼 어떤 표 이렇게 테이블들 막 나오고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꾸며진 보고서인 거예요. 그리고 저장된 보고서는 그러한 맞춤 보고서들을 이렇게 질차처럼 이렇게 저장을 해 놓을 수 있는 거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맞춤 알림이라는 거는 이
뭔가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들이 막 이렇게 이제 뭐 여러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데이터들은 계속 뭔가 이렇게 변해가죠. 근데 뭐 이게 그런 게 데이터가 종류도 되게 많고 우리가 막 뭐 꾸며놓은 게 되게 많은 거예요. 이게 뭔가 데이터 분석을 하겠다고 뭔가 많은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있어. 그러면 그 데이터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걸 실시간으로 매번 다 이렇게 사람이 모니터링 하긴 너무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특정 몇몇 기준을 뭔가 이렇게 초과하거나 어떤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뭔가 걸어놓은 어떤 조건에 딱 만족하는 순간 저한테 알림이 오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평소에 그냥 사이트가 보통 하루에 그냥 한 10명씩 찾는 사이트인 거예요. 그냥 10명이 평균이에요. 보통 그래. 그래서 그냥 그 정도에 맞춰서 이렇게 사이트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야, 근데 하루에 만약에 50명이 들어오면 이건 뭔가 있는 거야. 이 지점은 제가 이렇게 딱 들어가서 그 순간에 뭘 딱 보고 싶어.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방문자 수가 50명이 넘는 순간 뭐 이렇게 저한테 이제 알림이 오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 들어가서 지금 다시 얘기 드릴 건데 실시간 여기에부터 실시간 화면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어 갖고 그렇지 이거 바로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알림을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영부영 지금 실시간 바로 지금 열었는데요. 그래 이제 실시간은 그거예요. 현재 기준으로 어떠냐? 현재 기준으로 지금 방문해 있는 사람들, 방문한 사용자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 그와 관련된 데이터. 그래갖고 이제 지금 몇 명이 어디에서 어떻게 어느 페이지에 있느냐 뭐 이런 정보들을 이제 이 실시간 요 화면들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에서도 요 개요가 있고 개요 부분은 이제 우리 다른데 대시보드 이제 우리 구글 애널리틱스 홈처럼 주요 정보가 이렇게 이제 먼저 요약돼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치며 트래픽 소스며 컨텐츠며 이벤트며 전환수며 이렇게 각각 들어가 보면 이제 그거에 맞는 정보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하나 여기서 테스트도 해볼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아무도 없어요. 현재 아무도 없는데 코드 배틀을 제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애널리틱스 보면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지금 보면 현재 한 명 딱 뜨죠. 네, 현재 한 명 딱 뜨고 예를 들면 지금 어디서 왔냐 그리고 트래픽 뭐 키워드 여기서 지금 한글로 추천자라고 돼 있는 거는 이거 되게 헷갈릴 수 있는데요. 한글로 추천자는 영어로 레퍼러거든요. 레퍼러. 그러니까 레퍼러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전에 어떤 페이지에 있었냐, 그러니까 어디에서 왔냐 정보예요. 네, 그래서 요거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추천자가 이렇게 이제 없는 건데 예를 들어 제가 무슨 뭐 어디 링크 걸어놓은 거에서 들어왔다 그러면 이 이제 레퍼러가 어디다라는 게 이제 잡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제가 페이스북에서 이게 뭐 이렇게 링크 올려놓은 적이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 제 거에서 뭐 코드 배틀 링크 달아놓은 거 찾아서 왜 이렇게 길나요 지금? 왜 이러지? 네. 옛날에 제가 코드 배틀에 이제 게임 하나 추가하면서 이제 이렇게 있었죠. 여기에 이제 코드 배틀 링크가 있었어요. 지금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에서 코드 배틀 링크를 눌렀어요. 그리고 이제 애널리스트가 딱 왔어요. 얘가 걔인데 이거는 지금 소셜 트래픽에서 잡히네. 인기 추천자로는 안 잡히네. 이거 페이스북 잡힐 줄 알았는데. 아무튼 보면 지금 여기서는 보이죠? 소셜 트래픽. 그러니까 SNS 서비스 어디서 왔냐 이거죠. 페이스북에서 왔다가 이거 딱 잡히죠. 지역도 여기 딱 잡히고. 네, 그런 식이다. 이거죠. 이게 실시간, 지금 현재에 대한 정보를 본다. 그래서 이제 각각 들어가 보면 위치는 위치 정보인 거고요. 현재 접속한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냐. 이거는 지금 하나 그래도 해놓는 게 좋겠네요. 해놓고. 그리고 트래픽 소스는 아까 전에 제가 이제 UTM 파라미터 설명하면서 얘기했던 그 소스예요. UTM 소스가 뭘로 들어왔냐. 그건데, 그리고 이제 UTM 소스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소셜이나 이런 유명한 거 있죠. 그러니까 네이버, 페이스북, 뭐 구글 뭐 이런 거는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그냥 알아서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UTM 소스를 따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어디서 왔냐 이렇게 볼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페이스북에서 지금 매우 느리네요. 코드베트 검색을 해서 여기서 예를 들면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이 브라우저에서 참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간단하게 이렇게 실행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거 참 재밌는 팁인데,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레퍼러라고 얘기했죠. 이게 이전에 무슨 페이지였냐. 지금 제가 웹서핑을 하는 도중에 제가 지금 어느 페이지 왔잖아요. 코드배틀 페이지에 왔잖아요. 근데 전에 무슨 페이지였니?를 여기서 알아요. 이렇게. 따따따.facebook.com이라고 지금 바로 나오죠. 이렇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널리틱스가 이렇게 주요 도메인들에 대해서는 미리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왔으면 제가 UTM 소스에 뭘 넣지 않았었어도 그냥 페이스북에서 온 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별다른 파라미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아무튼 어디서 왔니예요? 이걸 주로 이제 실시간인데, 현재 접속 중인 사용자가 어디서 왔니? 그리고 실제 접속, 이 컨텐츠는 지금 현재 접속 중인 사용자가 어느 페이지를 접속 중인 거고요. 그리고 이벤트는 현재 접속 중인 사용자가 어떤 이벤트를 발생시켰니.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코드 배틀이라고 하면 제가 가위바위보 게임을 들어갔어요. 가위바위보 게임을 들어가서 예를 들어 대결 상대를 뭐 랜덤으로 한 다음에 게임을 한번 돌려요. 이게 제가 이제 뭐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그 코딩 테스트 할 때, 저희 회사 이제 개발자 코딩 테스트 할 때 이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개발한 사이트예요. 아무튼 이제 지금 뭔가 액션들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봐봐요. 제가 지금 요 버튼에, 게임 시작 버튼하고 게임 끝났을 때 그 순간에 이벤트 정보를 애널리틱스로 보내고 있어요. 그랬더니만 이 지금 현재 실시간 사용자의 정보에 잡혔죠. 이렇게 게임 스타트 해갖고 이벤트 액션은 이제 요거는 제가 그냥 이건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의미에 맞게 좀 쓴 건 아니죠. 뭐 아무튼 근데 이건 하여튼 잘 활용하기 나름이에요. 그냥 정보의 단계를 본인의 개성에 맞춰서 뭐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여튼 3단계를 쓰면 돼요. 카테고리, 액션, 레이블. 그래서 게임 스타트, 어떤 RSP, 이게 이제 가위바위보, 락, 시저, 페이퍼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제 게임 스타트 했다, 게임 엔드 했다, 한 번씩 했다, 이게 이제 잡혔죠. 그런 거고요. 그 전환수는 지금 이제 아마 뭐가 없을 텐데, 현재 한 명이 전환은 한 게 없어요. 전환 한 게 없는데, 제가 이제 전환 관련돼서는 지금 코드 배틀에다가 해놓은 게 없어서 그런데, 이 전환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현재 그 접속자들이 우리가 이제 목표라는 거를 만들어요. 이 영어로는 goal인데, 이 목표라는 걸 만드는데, 예를 들면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주요 목표가 그거죠. 구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매 전환율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방문했던 사용자가 구매를 하냐 이거죠. 이거 이렇게 전환을 시킨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전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서비스는 사용자들한테 이제 구매욕을 되게 이제 잘 자극하는 좋은 서비스다, 뭐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매 이외에도 뭐 전환 목표라는 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회원가입 자체도 목표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냥 어떤 구매도 당연히 목표일 거고요. 어떤 컨텐츠를 읽었냐, 뭐 이런 것도 목표가 될 수 있고요. 어떤 버튼을 눌렸냐도 뭐 목표가 될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목표들도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목표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실 이제 그게 전환이 됐냐 안 됐냐가 이렇게 집계도 되겠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지금 실시간 현재 접속 중인 사용자에 대해서 하는 거. 그게 이제 실시간 메뉴 쪽이고요. 자, 이제 다음 잠재 고객 쪽 넘어갑니다. 자, 잠재 고객은 이게 이제
영어로는 audience예요. 영어로는 audience인데 이게 사실 조금 애매해요. 이게 표현하기가 좀 애매한데 이 audience가 또 영어 뜻 그대로 하면 뭐 청중, 뭐 관중 뭐 이런 뜻인데 참석자 뭐 이런기도 하고요. 근데 이걸 이제 한글로 이렇게 잠재고객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요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 건데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들은 제 블로그에 이렇게 지금 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블로그 링크는 사실 제 지금 방송 끝나고 거기 다시 보기에 그 댓글에도 올려놓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그냥 프로그래밍 방송하면 아까 전에 요 페이지가 블로그 검색 결과 맨 상위로 뜨니까 이제 한번 이렇게 오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 블로그에 지금 요 페이지를 즐겨찾기 해두시면 제가 방송할 때 며칠날 뭐 휴방한다 혹은 뭐 언제 방송한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미리미리 작성을 해놔요.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지금 코드 배틀에서 이제 애널리틱스에서 이 잠재 고객은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목표 전환 가능성이 있는 사용자들에 대한 정보. 이거 이렇게 보면서 하면 되겠네요.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 되는데 제가 괜히 목표 전환 가능성이 있는 사용자들에 대한 정보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러한 사용자들의 수, 그 중에 신규 방문자 수, 세션 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개요에서 보여주고 있죠. 오버뷰에서. 그래서 이 목표 전환 가능성이 있는 사용자라는 게 꼭 뭐 신규 방문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미 구매를 했었던 사람도 또 구매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는 의미 자체를 그냥 목표 전환 가능성이 있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가능성이 있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겠냐를 이렇게 이제 좀 구분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사실 잠재 고객도 있고 이 획득도 있고 한데 사실 막 좀 많이 겹쳐요. 행동도 그렇고. 근데 이걸 굳이 이제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는 그 의미에 맞춰서 어떤 데이터를 분석할 거냐를 이렇게 이제 넣어놓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활성 사용자 있고 평생 가치 있고 동질 집단 분석 있고 잠재 고객 있고 뭐 이렇게 뭐가 이제 많아요. 근데 아무튼 이 잠재 고객 쪽에서는 이런 어떤 목표 전환 가능성이 있는 사용자들의 어떤 지표들, 그들의 수,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예를 들면 우리한테 얼마의 그 가치를 뭔가 이렇게 평생 동안 기여를 할 수 있겠냐를 이제 분석하는 거. 이게 이제 큰일 났네. 지금 벌써 48분이네요. 어떡하지? 일단 55분까지는 한 3분까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5분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고 오늘 못다한 방송은 오늘 못다한 내용은 다음 방송 때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게 방송이 이제 1시간이 넘어가면 한 방송 자체가 너무 길기도 하고 제가 또 이렇게 1시간 이상 말을 하면 되게 힘들기도 하고 근데 또 그 1시간 안에 막 어떻게든 마무리 해보려고 막 하다 보면 막 내용이 너무 막 이상해지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바된다 싶으면 남은 내용은 다음 방송에 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천천히 침착하게 해볼게요. 그래서 잠재 고객 쪽에 이제 개요에서는 이렇게 이제 여기 대시보드죠. 이 목표 전환 가능성 있는 사용자들에 대한 주요 정보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사용자 수가 몇 명이었는데 그 중에 신규 방문자가 몇 명이고 세션이 몇 개였고 뭐 이런 것들 쭉 나오죠. 그리고 이제 활성 사용자. 활성 사용자는 이 중복 방문을 고려한 실제 방문자 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일 활성 사용자 그리고 7일 활성 사용자 이게 지금 사실 활성 사용자 우수 사용자 말을 바꿨는데 이게 사실 이게 왜 이래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여튼 1일 동안 한 번이라도 방문한 사람이 몇 명이냐 방문한 사용자 수 기준으로 몇 명이냐 7일 동안 한 번이라도 방문한 사용자 수가 몇 명이냐 요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씩 넣으면 점점 많아지겠죠. 당연히도. 28일 활성 사용자가 제일 많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텀 안에서 사용자가 이렇게 이제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분석인 거예요. 그리고 평생 가치. 평생 가치를 이제 우리 영어로는 lifetime value라고 그러고 약자로 이제 LTV라고 이제 많이들 표현을 하는데 이 평생 가치라는 거는 이제 사용자 1인당
웹사이트에 돈 또는 그에 준하는 어떤 가치를 얼마나 썼냐, 우리한테 돈을 얼마나 썼냐. 그래서 10,000원짜리 한 번 구매했으면 그 사람의 이제 LTV는 10,000원인 거고요. 한 달 있다가 또 뭐 이제 방문해서 뭐 또 20,000원치 샀어요. 그럼 그 사람의 LTV는 30,000원인 거고요.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라이프타임 밸류에도 이제 어떤 조건을 좀 걸 수가 있어요. 아, 잠시만요. 불이 꺼졌어요. 네, 이전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사무실 쓸데없이 똑똑해서 이게 뭔가 움직임 없이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불이 꺼지더라고요. 쓸데없이. 자, 여기서는 이제 90일. 그러니까 90일 동안에 어떤 사용자가 우리 지금 사이트에서 얼마만큼의 기여를 했냐. 구매로 치면 얼마만큼 돈을 썼냐. 뭐 요거를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사용자의 어떤 그 LTV를 높이는 게 쇼핑몰이나 어떤 이런 웹사이트들의 이제 되게 큰 목표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동질 집단 분석. 네. 요게 이제 우리가 영어로는 코트라고 해요. 코트 분석, 코트 어널리시스. 이런 코트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100명이 어떤 뭐 행위 통해서 오늘 100명이 들어왔어요. 오늘 100명이 들어왔는데 어떤 사이 일부는 50명은 네이버 광고를 통해서 들어왔고요. 나머지 50명은 SNS 뭐 페이스북에 올린 어떤 링크를 타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런 걸 분석하고 싶을 수 있는 거죠. 누가 더 퀄리티 있는 유저냐. 그래서 이제 네이버 광고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LTV가 얼마야. 뭐 이런 거를 보고 싶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총 이게 이제 우리한테 도대체 돈을 얼마나 썼어. 혹은 반대로 또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그 평생 가치가 얼마야. 봤더니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이 LTV가 예를 들면 훨씬 높았어요. 그러면 아 이게 지금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들어온 유저가 훨씬 우리 쪽에 이제 충성 고객이고 되게 유익한 유저들이구나. 뭔가 이렇게 더 뭔가 퀄리티 있는 유저들이구나라고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뭔가 집단을 나눠서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제 1월 22일에 뭐 예를 들어 들어왔던 사용자가 1일 후 어떻고 2일 후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들어왔던 사용자의 집단을 딱 만들어 놓고 걔들이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을 하니 뭐 이런 거를 이제 쭉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코호트 분석이라는 거는 제가 지금 이렇게 단순히 한번 설명해 갖고 이해가 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궁금하시다면 검색을 해 보시면서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이해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잠재 고객에 있는 잠재 고객. 네.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안 해놨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대시보드 형태로 또 이렇게 정보들이 쭉 나오는 곳이에요. 네. 곳이고 제가 지금 뭔가 이렇게 사용 설정을 제대로 안 해놔서 지금 이제 제대로 안 나오죠. 그리고 이제 사용자 탐색기. 요거는 여기 보면 여기 고객 아이디라고 보이죠. 그러니까 구글 애널리틱스가 어떤 이제 페이지 방문한 사람의 정보를 자기네 서버로 이제 받을 때 아이디를 매겨요. 이렇게 고객 이게 유저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값을 쿠키라는 아까 전에 설명했었죠. 쿠키라는 데다가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들어왔을 때 이 값이면 같은 사용자구나라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하여튼 그런 값인데 이 고객 아이디라는 건 그런 값인데 이게 이제 이 사용자 한 명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흐름을 볼 수 있는 거죠. 몇 시에 데스크탑을 통해서 어떻게 왔구나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의 행동을 이렇게 탐색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사용자 탐색기. 네. 그렇습니다. 8시 54분. 오늘 또 이렇게 진도를 많이 못 뺐어요. 하지만 뭐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제 남은 부분을 효율적으로 좀 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오랜만에 이게 지난주 방송 하루 쉬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뭘 좀 헤맸어요. 아까 초반에도 그렇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하고요. 다음 방송 때는 잘 개선을 해서 좀 더 스무스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관심 있게 이제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나머지 부분들을 이어서 이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게 하여튼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주제